혹시 우리 아이 글쓰기 실력을 키워주고 싶어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오히려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영씨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 글쓰기 실력을 키워주고 싶어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오히려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글쓰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글쓰기 지도에 대한 오해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글쓰기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글쓰기 실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지도하다가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글쓰기 지도를 할 때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7가지를 좀 짚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글쓰기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히 하는 글쓰기 지도에 대한 오해는 글쓰기는 타고나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잘 쓰는 애들은 원래 잘 쓴다. 정답은 NO입니다. 우리 애는 원래 글은 못 써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참 많죠. 하지만 사실 글쓰기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연습으로 발전하는 능력이에요. 아이마다 글 쓰는 속도와 표현력이 다를 뿐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아이는 없어요. 꾸준한 읽기와 다양한 글쓰기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발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조급해하지 않고 아이가 글을 쓸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글쓰기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기, 편지, 독서, 감상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경험을 쌓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더 칭찬해 주세요. 네 생각을 문장으로 잘 표현했구나 라는 식으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흔히 하는 글쓰기 지도에 대한 오해. 바로 글은 무조건 길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길어야 좋은 글일까요? 아닙니다. 짧아도 명확하게 전달하면 충분해요. 좀 더 길게 써봐 라고 하면 아이들은 불필요한 문장을 억지로 늘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글이 장황해지고 핵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짧아도 명확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글쓰기 지도를 할 때 처음엔 짧은 글을 쓰더라도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아도 괜찮아. 네 생각이 잘 드러나게 써보자 라고 격려해 주세요. 세 번째로 자주 하는 글쓰기 지도에 대한 오해는 틀린 문장은 바로 고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원에 상담 문의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종종 맞춤법 등을 고쳐주나요? 원고지 쓰기로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바로 안 고쳐주거나 원고지를 쓰지 않으면 여기 논술학원 맞아? 여기 독서학원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춤법, 문장을 다 고쳐줘야 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바로 고쳐주면 아이들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요. 틀리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아예 글을 쓰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맞춤법보다 아이의 생각이 잘 표현되었는지 먼저 봐주세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했구나.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연스럽게 고쳐보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칭찬한 뒤에 꼭 고쳐야 할 부분만 짚어주세요. 네 번째로 흔히 하는 오해는 주제문은 무조건 첫 문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글의 첫 문장에는 무조건 주제를 꼭 넣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 핵심을 말해야 해 라고 가르치지만 글의 구조는 다양합니다. 어떤 글을 마지막에 써야 주제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글쓰기 지도를 할 때 다양한 글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글의 흐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5번째로 글쓰기 지도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바로 독후감은 줄거리를 길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후감은 줄거리 요약일까요? 아닙니다. 독후감은 내 생각이 핵심이에요. 독후감을 보면 줄거리 너무 짧아 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줄거리보다 그 책을 읽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예요. 독후감상문 쓰기를 지도할 때는 줄거리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느낀 점을 더 길게 쓰도록 유도해 주세요.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 라고 질문하고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6번째로 글쓰기 지도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 그건 바로 모범 답안을 외워서 써야 한다고 여기는 점입니다. 잘 쓴 예시문을 외워서 비슷하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의 답변은 NO입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모범 답안처럼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보다 남의 글을 흉내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예시는 참고만 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지도를 할 때는 예시글을 참고하되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네 생각은 어때? 라고 계속 질문하며 아이가 자기 의견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랑 조금 오해하실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범 답안을 외워서 쓰는 것과 필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필사는 좋은 문장을 직접 써보면서 문장의 흐름과 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좋은 글쓰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필사는 좋은 문장을 체득하는 과정이고 모범 답안 외우기는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글쓰기 지도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바로 어른스럽게 써야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야 좋은 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쓰는 게 더 좋아요.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어른스러운 표현을 강요하면 아이들은 글을 어렵게 쓰려다가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다운 솔직한 글이 더 좋은 글이에요. 아이가 자기 말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단어보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써보자 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7가지 글쓰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나도 저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글쓰기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글쓰기는 재미있고 표현의 기회가 되어야 해요. 부모님이 완벽한 글을 요구하면 오히려 아이는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 생각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 짧아도 괜찮아. 네 말이 잘 전달되면 돼. 맞춤법보다 먼저 네 느낌을 써보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완벽한 글이 아니라 아이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글쓰기 지도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